안녕하세요. 일하며 육아하고 맨발 걷는 16맨입니다. 오늘 현재 시간은 3시 8분. 저는 3시에 노고산에 올라왔고요. 오늘 여기서 2시간 동안 맨발 걷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금요일이라서 좀 일찍 끝내고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이 낙엽 쓰는 소리 힐링 하셨나요? 이 노고산 둘레길이 좀 말라 있어요. 메말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황토길만 약간 축축합니다. 특히 이 구간이 이쪽하고 이쪽하고 달라요. 이쪽에 황토가 이렇게 좀 축축해요. 왜냐하면 그늘져서 습기가 조금 있어요. 어떤 분이 습기가 그래도 있어야 어싱 효과가 더 클 것이다, 그 말을 하셔가지고 제가 노고산에서도 최대한 습기가 있는 그런 곳을 찾았어요. 바로 이 체력 단련장 황토길인데, 어떤 분이 또 여기에서 이제 늘 붙박이처럼 맨발 걷기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저하고도 일면식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여기서 본인 그 운동장이니까 이 황토 흙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 쌀이 빗자루로 쓰는데도 이 황토가 다 쓸려가지 않게 그냥 낙엽만 툭툭 건드려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황토 사랑하는 것이 느껴져서 방금 저도 최대한 이 황토 흙이 낙엽과 함께 쓸려 나가지 않도록 한번 쓸어 봤습니다. 그분이 근데 저보다 더 잘 쓰세요. 오늘은 이렇게 날이 따뜻합니다. 제 복장이 조금 가볍죠? 현재 영상 21도고요. 햇볕이 내려 쬐고 있어서 그렇게 막 쌀랑하거나 환기가 돌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전형적인 가을 날씨인데 아직 햇볕이 이제 한 45도 각도 정도로 떠 있어요. 딱 맨발 걷기 지금 하기 최적의 시간 같습니다. 어떻게 어제처럼 숨소리가 거세게 녹음되거나 그러진 않죠? 어제 제가 마이크를 너무 목 밑에다 갖다 대고 더 잘 나오게 하려는 그 욕심이 결국 그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멀찍이 꽂았어요. 제가 오늘은 좀 마음 편히 올라왔습니다. 어제처럼 어떤 화가 이렇게 욱 올라오는 그런 일도 없었고요. 그냥 좀 차분하게 오전 오후를 보내고, 이제 사실 오늘 그 이슈가 좀 많아요. 수능 다음 날이라서 이제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수능 다음에 그 수능 관련 그 난이도 그런 것들에 대한 기사도 나갈 것이고 막 이것저것 나가는데, 또 특히 오늘은 이재명 대표 그 1심 재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슈가 다 그쪽으로 몰려가요. 저희는 그렇게까지 다 민감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짝 한가한 그런 날입니다. 마음도 약간 이제 이슈가 한쪽으로 몰려 있으면 저 같은 사람들은 좀 한가해요. 물론 재판을 받는 그 당사자들은 힘들겠지만서도 어쨌든 뭐 그걸 역이용해서 저는 이렇게 한가하게 맨발 걷기 한다 그런 건 아니고, 기자들은 열심히 일하죠. 저는 이제 경영이 주 업무니까 그 경영의 매출이나 뭐 격리 회계 파트 그런 쪽을 더 신경 쓰는 거니까 사실 저는 오늘 좀 부담이 없습니다. 또 금요일이잖아요. 불금에는 모든 게 다 용서가 됩니다. 화를
그 화가 자주 나고 또 화를 막 불같이 내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성격이 급해서 급한 성격 때문에 화가 불같이 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했죠.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많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격이 급해요. 너무 급해요. 그래서 빨리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저는 제 스스로 엄청나게 저를 후벼 파고 다그칩니다. 그런 급한 성격이 이제 화로 이어져서 불같이 스스로 막 화내고 또 그 화로 인해서 정작 제 스스로 상처를 크게 받고 그런 경우들이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급하게 뭔가를 할 일이 있었지만 최대한 그 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 마음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 마음을 억누르고 그냥 똑같은 시간을 주고도 그 시간을 본인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똑같이 주어진 시간에 제가 평소와 다르게 좀 느긋하게 한번 해봤어요. 결국 종착점은 똑같아요. 느긋하게 해도 어느 정도는 돼요. 빨리 한다고 해서 그게 그 종착점에 막 빨리 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마음만 급할 뿐. 결국은 본인 마음을 어떤 식으로 잘 다스리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오늘은 좀 수련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오늘 아침에 급하게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막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겉으로 그걸 표현하면 안 되고 소국만 혼자 끓이는데 내가 속 끓이지 말고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주어진 시간은 똑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현명하게 한번 제 마음을 다스려보자. 이제 속으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한번 해봤어요. 여전히 급하게 뭔가를 빨리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렇게 수련하듯 마음을 조바심 치지 않고 하니까 결국 비슷한 시간의 종착점에 들어가지만 제 마음의 그 평화는 더 컸어요. 그리고 제가 막 급하게 함으로 인해서 제 주변인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런 피해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건 오늘 참 잘했다. 다음에도 내 성질대로 뭔가를 다 하지 않고 그렇게 기다리고 또 시간을 촉박하지만 그거를 최대한 촉박한 속에 여유를 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해도 진행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오늘 너무 잘했네요. 제 자신한테 제가 오늘 엄청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잘했다, 잘했어. 급하게 행동하거나 성격 불같이 화내지 말고 그렇게 네 마음을 스스로 다독다독 하면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모든 거를 다 끝내려 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약간 결벽증 비슷한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성격의 소유자라서 이게 이것도 이제 제 직업하고 이어지는데 기자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마감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데드라인. 그 시간은 이제 때려주고도 이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드라인이라는 표현까지 하는데 그렇게 수십 년, 20년 넘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 시간에 대한 딱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그 시간을 앞에 두고 저 혼자 막 조바심 치고
조바심 치면서 스스로 막 본인 속을 후벼 파고 내상이 크게 입혀지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남한테까지 막 그 재촉을 하고 또 화를 내고, 결국은 제가 그런 직업을 20년 넘게 해 와서 제가 스스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글을 쓰는 기자는 아니기 때문에, 경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제 스스로 그런 면들을 최대한 누그러뜨려 가면서 다시 재정립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쉽지 않죠. 20년 넘게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불과 5년 지났어요. 5년 동안 다시 저를 확 바꾸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이런 맨발 걷기 같은 좋은 운동이 있어서 이 맨발 걷기를 통해서 저의 그런 급한 마음이나 불같은 성격, 이런 것도 한 번 정도는 제가 이런 식으로 그 정화를 시켜서 정화가 시켜지면, 또 저는 다음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제 마음을 잘 현명하게 그 다독다독 하면서 어떤 일들을 진행할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마감 시간 지키듯이 그때까지 안 하면 진짜 세상 무너지는 줄 착각하고 엄청나게 빡세게 뭐든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물론 이제 어떤 데드라인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을 옛날에 제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막 자로 잰 듯 정확하게 지킬 필요는 없다. 물론 지켜야겠죠. 하지만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너 못 지켰어, 난 죽어야 돼, 그런 식으로 제 스스로를 막 제가 야단치고, 그로 인해서 상처 입고, 제 자신한테 제가 너무 이 막대해서 결국 제 자신이 상처 입고, 그 상처 입은 저의 자아는 어떤 화로 다시 일어나서 진짜로 제 이 속을 뒤집어서 막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 스트레스는 이제 암이나 종양, 또 다른 염증으로 발전해서 제 몸을 스스로 갉아먹는 겁니다. 그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려고 정말 다시, 저 진짜 맨발 걷기 이렇게 하면서 다들 젊은 사람이 왜 맨발 걷기 하냐 막 그렇지만, 진짜 많은 우리 현재 직장인들, 현대인들, 뭐 젊으나 어쩌나 늙으나 그런 거 상관없이 매일 주변 환경이 허락되면 이런 맨발 걷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직장인들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저 직장인들 보면 그 암 발병률, 그런 것도 옛날에는 그 나이 들면 암이 발병하는 그 유병률이 컸는데, 지금은 젊은 친구들한테 더 암이 많이 발생해요. 그거는 뭐겠어요? 그만큼 사회가 각박하고 또 그 안에서 사는 우리가 서로 존중받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존중받지 못한 것은 결국 스트레스로 이어져서, 그 스트레스는 몸에 종양을 남기고, 그 종양은 결국 내가 죽는 그런 것으로 생이 끝나버리죠. 얼마나 아깝습니까? 딱 한 발짝 뒤에서 물러나서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들 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잖아요. 일단 그런 거부터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최대한 부드럽게 세상을 바라보고 부드럽게 살려고 해야 된다. 까칠하게, 뾰족하게 그렇게 살면 결국 그 까칠함은 본인한테 돌아오고, 그 뾰족함도 본인한테 돌아와서 본인을 찔러요. 아프죠. 계속 찌르다 보면 본인은 죽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막 진짜 어떤 분 말 맞다나 150살까지 살려고 맨발 걷기 하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왕 사는 거 좀 건강하게 살다
생을 마감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큰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살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은 잊혀지죠.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직면해야 될 과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몰두해 있어요. 엄청 각박해지죠. 힘들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많은 현대인들, 지금 직장인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 주변에 안타깝게 일찍 돌아가신 분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분들 그간의 과정, 살아온 그런 과정들을 제가 보면 정말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진짜 본인 몸 아끼지 않고 일하셨던 분들이 많으세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회사한테는 이 베스트 직원, 그 다음에 임원이 되고 막 승진도 승승장구하고 막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보상을 얻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를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 충성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야근하지 마라. 그 다음에 딱 해야 될 일만 해라. 효율적으로 일하자. 합리적으로 나는 경영할 거다.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옛날처럼 막 야근하면서 밤 늦게까지 그렇게 요즘에는 안 합니다. 그렇게 할 직원들도 별로 없고 워라밸 좋게 해줘야죠. 그래야 그 직원들도 오래 가요. 어쨌든 서두에 제가 너무 제가 잘한 거에 대한 오늘 저한테 칭찬을 하면서 이 스트레스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네요. 와, 지금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면 낙엽이 울긋불긋 해서 아까 제가 여기 빗자루로 쌀이비로 이렇게 쓸 때 낙엽이 너무 예쁜 거예요. 형형색색. 근데 방금 저쪽에 형형색색의 낙엽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맨발 걷기 영상을 찍는 와중에도 그런 낙엽들을 보잖아요. 힐링됩니다. 엊그제 구독자분께서 낙엽 잘 봤습니다. 사실 저는 단풍 잘 봤습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낙엽 잘 봤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떨어져 있는 낙엽도 너무너무 예뻐요.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작년 이맘때 제가 10월 말에 맨발 걷기 하다가 발가락이 부러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한참 병원에 있을 때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 제가 맨발 걷기 한 영상이 없어요. 아쉽게도 제가 발가락이 부러진 데가 저기, 제가 좀 빨리 가볼게요. 잠깐만, 우와, 이 낙엽 보세요. 얘는 완전히 그냥 색깔이 예술입니다. 예술. 와, 야, 자기 몸을 불살라서 또 다 떨어지고 나서도 이렇게 형형색색의 예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낙엽만도 못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쪽으로 가다가 이런 나무 뿌리를 통나무로 걷어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구독자님 말 맞다나 그때 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늦게는 이제 냉기가 올라와서
발가락 사이사이가 다 얼어요. 그러니까 살짝만 부딪혀도 엄청 아프죠. 근데 그런 언 상태에서 제가 저런 나무 뿌리를 그냥 걸으면서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버린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이런 데를 그냥 이런 식으로 차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차면 진짜 깜짝 놀래서 아프죠. 그때 기억이 너무 아파가지고 대굴대굴 굴렀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이제 다시 걸어보니까 아파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는 파랗게 멍들어서 부어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하고 병원 가봤더니 끊어졌다고, 약지 발가락이. 아이고. 그래서 거의 크리스마스 전까지 깁스를 하고 있다가 이제 풀고 그 다음부터 재활을 했죠. 재활하면서 다시 맨발 걷기를 시작했고, 아이고 그랬었네요. 지금 산에 먼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노고산은 도심 안에 있는 산이다 보니까 노고산 안에 이런 학교도 석강대가 이렇게 있지만 노고산 안에 생각보다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햇볕이 이렇게 내려쬐는 상태에서 빗자루질을 했잖아요. 먼지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제가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에 저의 그 비염, 제가 거기 제자리에 어싱을 1시간 넘게 할 때 어떤 분이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이 옆에서 쓸었잖아요. 근데 쓸면서 그 먼지가 저한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흙먼지가 제 코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가 갑자기 간지러워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생각드네요. 왜냐면 지금 제가 쓸었잖아요. 쓸고 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살짝 코가 간지러워요. 야, 오늘 집에 가서 꼭 식염수 세척 해야겠습니다. 와, 먼지가, 이게 흙먼지잖아요. 지금 황토길이니까. 그런데 그냥 이 황토길이 있었다면, 에샤, 그냥 황토길이 있었다면 그렇게 먼지가 날리지 않죠. 그런데 낙엽이 떨어져 있잖아요. 보세요. 낙엽을 한번 이렇게 하면 흙이 그러면 그 먼지가 다시 바닥에 가라앉는 게 아니라 지금 바람이 불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을 타고 어디든 날아다니죠. 그러면 당연히 이 호흡을 하는, 코로 빨아들이는 힘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제 코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 당시 생각을 지금 다시 재현해 보니까 이 황토 흙먼지였다. 근데 이 황토 흙먼지가 사실 이 산이지만 여기도 오염되어 있죠. 왜냐하면 사람 손을 타지 않는 게 아니라 거의 여기 이곳을 여기 마포구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엔 유동이 상당하죠. 그래서 이제 좀 그 원인이 뭔지 다시 제가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으아. 자, 지금 아까 제가 3시에 올라와 가지고 3시 33분 됐습니다. 30분 넘게 맨발 걷기 진행 중에 있고요. 오늘은 어떤 분이 어제 댓글로 맨발 걷기 하다 보니까 좋다. 그런데 매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발바닥에 굳은 살이
베겨서 아프다. 와, 근데 제가 그 댓글을 보고 나서 저의 심정을 똑같이 써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뭐야. 이렇게 계속 걸으면 이 말랑말랑한 발바닥이 흙바닥과 접지가 돼서 계속 마찰이 되니까 당연히 단련이 되죠. 단련이 되면 그게 굳은 살로 바뀌고, 뭐 굳은 살이 어디에 생기냐면요. 자, 제가 그거는 좀 자세하게 좀 이상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어디에 생기냐. 바로 이제 이쪽, 그 다음에 이쪽. 여기 지금 저는 아파요. 사실 이 양쪽 두 개, 이쪽이 가장 굳은 살이 베겨져서 디딜 때마다, 제가 이렇게 디딜 때마다 이제 그 굳은 살이, 아이고 잠깐만, 먼지. 저리 가. 이 굳은 살이 먼저 이 접지가 돼요. 그냥 평평한 흙만 그 접지가 되면 괜찮죠. 근데 그 굳은 살에 요만한 돌멩이 같은 것을 그 굳은 살로 밟잖아요. 그럼 너무 아파요. 마치 바늘에 찔린 느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저는 지금 여기 옆에, 지금은 잘 보이지 않을, 잠깐만, 제가 카메라를 이렇게 한번 대볼게요. 알아서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보이나요? 나중에 저도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그제 밤에 칼로 그냥 연필 깎는 칼 있죠. 그걸로 살살살살 잘라냈어요. 그랬더니 굳은 살이 두꺼우니까 처음에는 잘 잘라져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잘라내고 나면 저의 생살과, 그러니까 혈관을 보호하는 살까지 이제 잘라지게 되면 피가 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잘랐다가는 오히려 안 자를만 못하다,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굳은 살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사실 저는 이거 제가 어디에 막 찾아보고 어떻게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기보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본인들이 굳은 살 아주 효율적으로 떼내는 그런 방법들을 분명 쓰고 계실 것 같거든요. 뭐 어떤 분은 그 사우나 같은 데 가가지고 이 발바닥을 불려서 이 각질 제거처럼 굳은 살을 떼낸다라고도 하셨지만, 그거 말고 무슨 연고 같은 거를 굳은 살에 바르면 그쪽만 이렇게 딱 떼지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고, 저처럼 이건 뭐 굳은 살을 관리하라고 하니까 아예 그 연필 깎는 칼로 굳은 살을 그냥 잘라버리는. 근데 제가 하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 웬만한 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저는 어렸을 때, 예전에 이것도 제가 영상에 말씀드렸는데,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께서 이제 농사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늘 발바닥에 괭이가 앉는다고 그래요. 괭이. 그 소나무나 무슨 나무 보면 그 입자가 고르게 있다가 중간에 뭐가 이렇게 툭 박혀져 있는 것처럼 입자가 생겼잖아요. 그거를 바로 이제 괭이라 하는데, 그 괭이 앉는다라고 하거든요. 우리말로는. 우리말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전라도 말로 전라도 말로 괭이가 앉아가지고, 괭이로 걸을 때 그 괭이에 돌이나 다른 나뭇가지나 다른 어떤 이물질을 밟히면 엄청 아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 기억에 연필 깎는 칼 말고 양날의 그 면도 날 있잖아요. 면도 칼. 그걸로 아버지가 살살살살 해서 잘라내시더라고요. 근데 면도칼이 오직 잘 듣습니까? 그냥 한번 싹 이렇게 살을 싹 한 발바닥 살을 싹 하면 그 베어지는 느낌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던 걸 눈으로 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필 깎는 칼을 가지고 저의 굳은 살을 한번 그제하고 어제 잘라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굳은 살이 생각보다 제가 잘 잘라서 현재 제 발바닥에 굳은 살은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이제 굳은 살이 심해져 가지고 단련이 되면 꽹이가 앉는 것처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괭이 앉으면 그거 엄청 튀눈처럼 그렇게 돼서 나중에 골치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좀 알려주세요. 본인들의 그 굳은 살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제가 웬만해서는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좀 잘 드리는데 이 굳은 살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제가 어렸을 때 봐왔던 그 면도칼 혹은 연필을 깎는 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르는 수밖에. 아이고, 어제 어떤 분이 아무튼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오늘 그러면 굳은 살 관리 어떻게 하시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댓글로 야 이렇게 해봐 괜찮아, 아니면 나도 너처럼 면도칼로 잘라.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실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제 방송이 30분이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 굳은 살 솔루션을 주시는, 그러니까 댓글을 다신 분들이라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제 방송을 들어주신 겁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저한테는 찐 구독자. 너무 좋아요. 제가 그냥 이렇게 그 전에는 10분씩만 영상을 찍었잖아요. 근데 몇몇 분들께서 좀 길게 좀 찍어라. 그래서 이제는 이왕이면 시간이 될 때 좀 길게 찍으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길게 찍으면 찍는 시간이 또 길어지지만 그걸 편집해서 영상을 압축하고 다시 내보내서 유튜브에 올리는 시간도 파일이 크니까 훨씬 더 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아이고, 저분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빨간 위에 티셔츠를 입고 트로트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약간 간지나게 맨발 걷기를 하시네요. 진짜 이 굳은 살 때문에 걸을 때마다 딱 한 곳,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쪽 이 새끼 발가락 밑에 새끼 발가락이, 그러니까 이게 발가락으로 치면 새끼 발가락이 있으면 새끼 발가락 밑에 옆에 이쪽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디딜 때 이쪽이 제일 먼저 닿아요. 그러니까 아파요. 어쩔 때는 고통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이샤. 아유. 맨발 걷기를 이렇게 하면 제일 이 효과가 바로 오는 부위가 바로 이 어깨입니다. 어깨. 저런 분들은 맨발 걷기 안 하고 그냥 산책 겸 이쪽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신발로 이 낙엽을 툭툭 차고 다녀요. 그러니까 먼지가 일어서 바람을 타고, 사실 이 도심 안에 있는 이 노고산도 숲이긴 하지만 그렇게 공기가 맑진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온 듯 다녀가시지 않기 때문에 많아요. 그러니까 먼지가, 미세먼지라든지 공기 중에 그런 먼지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비염인 게 이 냄새를 너무 잘 맡고 이 코가 민감해서 비염인 거거든요. 비염은 병이 아니라 그랬어요. 코의 기능이 너무 좋아서 그 점막이 어떤 외부 환경으로부터 빨리 자기를 보호하려고 부풀어 올라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특히 이 환절기, 가을, 그 다음에 이런 황토 흙바람 먼지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그렇게 쌀이 빗자루를 제 옆에서 쓸어서 이 비염 증상이 급작스럽게 재발했고, 조금 전에도 제가 제 스스로 아까 쓸었잖아요. 쓸고 나서 갑자기 코가 근질근질 하니까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다 생각해 보면 이 노고산의 환경도, 뭐 노고산 현재 지금 도심 안에 있는 이 산이 뭐 저기 구례 지리산 같은 그런 천혜 환경이겠어요. 발밑도 못 따라가죠. 하지만 이거라도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라도 숲속 안에서 좀 맑은 공기를 마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위안을 삼아야죠. 도심은 지금 저기 가잖아요.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집 문을 못 열어놔요. 우리 집은 그 대흥역 스타벅스 뒤쪽, 바로 뒤쪽에 있는 아파트인데, 거기 대려변 그 공원 바로 뒤쪽인데, 아침에 그건 좋아요. 아침에 환기를 시키려고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스타벅스에서 커피 볶는 냄새가 우리 아파트 쪽으로 들어와요. 보세요. 그 냄새가 들어올 정도인데 왔다 갔다 도로에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 먼지는, 안 보이는 먼지는 얼마나 더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또 거기 그 환경 안에서 사는데 그 아파트 값은 또 너무 비싸고 웃겨요. 오늘은 낮에 좀 일찍 올라왔더니 사람들이 많네요. 또 방금도 올라오셔가지고 정상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저도 여기서 조금 더 맨발 걷기 하고 다시 이렇게 해서 저기 정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정상은 지금, 여기는 노고산에서 가장 이 추운 공간입니다. 햇볕이 없어요. 그렇죠? 없죠? 근데 이제 노고산 올라가면 저쪽이 서쪽인데, 서쪽에서 지는 해가 비춰주는 햇볕이 있어요. 그럼 또 지금은 아직은 춥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하지만, 살짝 더 추워지면 이제 올라가서
거기서 제자리 어싱도 하고 맨발 걷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 스스로 이 노고산을 엄청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도구를 던져줬을 때 그 도구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도구가 있어도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전자인 것 같아요. 갑시다. 으짜짜짜. 아, 이 낙엽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색깔 정말 좋아했습니다. 노란색, 연두색, 파란색. 약간 할머니들이 그 간혹 스웨터 같은 거 사실 때 노란 거, 파란 거, 빨간 거 막 그런 거 좋아하듯이, 아, 그게 어렸을 때 저 할머니가 저를 업어서 키워 주셨는데, 좀 5, 6살 때까지 키워 주셨는데 그때 그 영향이지 않나. 근데 우리 어머니는 막 빨간색 그런 건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빨갛다 하고 별로다. 그러십니다. 아, 저렇게 파워워킹을 이 둘레길에서는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도심에서 하시지. 경의선 숲길 있는데 거기 가서 그냥 하시지. 먼지 다 일으키고, 보세요 이 흙먼지, 보세요 이 흙먼지. 에이, 속상하네. 와, 여기는 완전 낙엽으로 뒤덮였습니다. 아, 맞다. 이 낙엽이 이제 그대로 이제 썩겠잖아요. 이제 여기 위에 비가 오고, 그 다음에 눈이 와서 이제 뒤덮겠죠. 그러니까 그 뭐지? 겨울에 눈 왔을 때 맨발 걷기 하면 이런 길에서 또 사람 지나가는 길은 또 녹아요. 왜냐하면 흙이 있으니까. 근데 낙엽이 저렇게 쌓여 있는 곳들은 아무래도 흙보다는 지열이 없겠죠. 그래서 안 녹아요. 그러니까 맨발 걷기 하다가 추우면, 눈 위를 맨발 걷기 하다가 추우면은 이런 낙엽 위로 올라가고, 작년에 제가 그렇게 했었잖아요. 아이샤. 와, 이제 햇볕이 이 단풍에 투과되니까 이 단풍 모습이 훨씬 더 멋있습니다. 아까 저기 밑에는 약간 단풍이 멋스럽지 않았잖아요. 볼품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이 단풍은 햇볕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주 멋있습니다. 약간 그 미술 그림 같지 않습니까? 뭐야. 저기에 누가 또 있다. 원래 제가 맨발 걷기 했던 곳에 다른 분이 계셔가지고, 일단 저는 여기서 이 제자리 돌뿌리 이 지압을 좀 해보겠습니다. 멋있다. 멋있죠? 잠깐만요. 자, 이 멋있는 광경을 또 담아드려야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보는 재미가 있으실 거잖아요. 짜자자자. 저분이 계속 저기에 계시지는 않을 거니까 일단 저분 맨발 걷기
끝날 때까지 저는 여기서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삼각대가 지금 세우는데 안 세워져가지고. 에이, 진짜. 됐다. 여기서는 제자리에 앉아서 어싱을 해볼까요? 맨발 걷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이 어깨가 무거웠고 뭉쳤던 어깨가 풀린다고. 저는 지금 풀렸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쪽 어깨가 이렇게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돼요. 맨발 걷기 하고 나서 이 어깨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여기를 잘못 들었는지 이 어깨가 이렇게 하면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아픈 증상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게 되잖아요, 이게. 근데 옛날에 이게 안 됐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올라가잖아요. 저분이 이제 양말을 신으시니까 가시려나 봐요. 그럼 저기 밑에서 또 맨발 걷기 해야겠습니다.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면 그 사랑 손글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잊지 못할 사랑아 사랑이란 게 참 쓰린 거더라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 이별이란 게 참 쓰린 거더라 내 잊지 못할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어제 제가 채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그거보다 더 잘 부를 수 있었는데 음을 너무 높게 잡았어요. 원래 채백호의 노래는 그 가사를 씹으면서 씹으면서 그 씹는 감정까지 이렇게 드러내는 게 이 채백호 가수 채백호의 그 노래 스타일이거든요. 그 예를 들자면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구준비 내리는 날 너무 높게 잡 구준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색소폰 소리 들어보렴. 첫사랑 그 소녀는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갈까. 가버린 세월이 서글퍼지는 딴딴따단딴따단딴딴.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꿈함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어쨌든 불러요. 이문세 노래는 약간 그 목소리를 깔아야 돼. 목소리를 깔지만 좀 청아하게 들리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어렵지만 가볍게 불러야 되고.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두고 머나먼 길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순 없어요. 노을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찾고 싶은 옛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울지만 난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노을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찾고 싶은 옛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 이렇게 부르지 않을까요? 아, 빨리 가셨으면 좋겠는데 안 가시네. 그렇다고 뭐 가셔라 제가 할 순 없죠. 일단 빨리 가시라고 기도는 할 수 있죠. 아이고, 덕분에 여기 서서 노래 3곡을 그냥 메들리로 뽑아버렸네요. 안녕히 가세요. 그래도 뒷모습 보고 인사는 해드려야죠. 저분 저기 앉아 있으시면서 제 노래 들으셨습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늘어지 센 밤들이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지우는데 큰딸아이 으로 지센 밤들이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가사를 다 몰라요. 아 제가 노래방 가면 마이크 안 놓는데 제가 무슨 막 대회 그 옛날에 회사에서 이렇게 사내 노래 대회 하면 1등 먹고 그랬거든요. 다 뽕짝 불렀어요. 트로트.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렸을 때 그 불렀던 노래들 그런 노래들이 여전히 생각나거든요. 그 송가인이 아시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제 육촌 동생이라고 조은심이 우리 작은아버지하고 저하고 아주 친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그 노래는 다 잘해요. 갑자기 집안 자랑. 우리 막내 누나는 판소리 하시거든요. 판소리 연구소 하시고 원래 우리 막내 누나가 그 진도에서 판소리를 엄청 잘하셨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꿈을 이루고자 그 명창 되셔가지고 지금은 판소리 연구소를 하고 계십니다. 아 좋다. 오늘 하루 제가 그저께 후배랑 같이 저녁에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저께 얘기를 지금 기억하고 까먹지 않고 얘기 드리는 거는 그만큼 저한테는 좋은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해 놓고도 그래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그 말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면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제 나이보다 훨씬 많으시겠죠. 근데 이제 숫자로 얘기하면 한 50 가까이 되는 나이 정도 되면 이제 세상을 절반 정도 살았고 이제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사실 그런 걸 고민하는 여유가 있는 것도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 못하고 그냥 하루 주어진 과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사는데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시고 죽어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으시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어차피 그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주어진 게 목숨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그 목숨 안에는 이제 생활이 들어있고 자기의 삶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삶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걸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는 나이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 후배한테 했던 얘기가 나는 좀 사람들한테 잊혀지고 싶다. 그리고 옛날에는 약간 그 군중 안에 막 왁자지껄하고 막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같이 왁자지껄하게 막 떠들고 그렇게 매일 살았기 때문에 매일 그렇게 살아야 내가 살아있음을 그런 걸로 느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나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맨발 걷기 하면서 방송하는 그 재미가 너무너무 좋다. 즐겁다. 혼자 있어도 그 혼자 있음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서 더더욱 즐겁다. 나는 이렇게 지금
내 나이대를 이제는 가르마를 타서 난 이렇게 살아가겠다, 이렇게 즐기겠다라고 후배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죠. 요즘 어떻게 사시냐고. 나? 그냥 산에서 영상 찍으면서 맨발 걷기 하고 그렇게 살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는 저보다 한 6, 7살 적어요, 나이가. 그 친구가 부럽습니다. 자기는 그런 여유도 없다. 근데 여유는 만들면 생기는 거고, 물론 여유가 저처럼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이 노력해야죠. 저도 이런 여유를 제가 노력하지 않고 만들었겠습니까? 그 전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담배를 하루에 2갑반 폈다니까요. 아이고, 뭐 한다고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아가며 일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과정이 있어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말을 했을 때 제 스스로, 그래, 너무 즐겁다. 그렇게 왁자지껄하게 살지 않아도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렇게도 느껴지는구나. 오히려 더 내가 지금 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파동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두 달 전에 제가 이제 신부님을 이제 만나서, 면담이 아니라 그냥 신부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원래 저희 성당에 이제 주임 신부님 계셨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피정센터, 저 은평구에 그 앵베르 센터, 이제 그쪽으로 이제 부임 받으셔가지고 가신 우리 김성은 신부님하고 이제 식사하는 과정에서, 침묵은, 신부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침묵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대화다. 생각해보세요. 침묵하고 있는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샤우팅하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 말과 저를 굳이 빗대어서 얘기해 보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산속에서 혼자 맨발 걷기 하고 있지만, 제가 그 누구보다도 더 역동적으로 사는 거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게 누군가하고 막 복작복작하게 살아야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저는 극강의 E예요, E. 저의 그 EST는 그 E예요, E. 우리 와이프는 I고. 그래서 저는 E예요, 극. 그러다 보니까 늘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고, 제가 리더가 돼서 그 친구들을 가고, 막 으쌰으쌰하고, 막 또 제가 출입하는 그 출입처 사람들하고 늘 막 서로 호흡을, 그냥 짧은 호흡, 긴 호흡, 여러 가지 호흡이 있지만 정말 거칠게 호흡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거칠게 호흡하면서 살아온 것도 사는 거고, 지금 맨발 걷기 하면서 긴 호흡으로 아주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그 방식이 조금 달라진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사는 거에 이제는 적응이 됐어요. 그래서 우와, 너무 좋다. 진짜 최고로 좋다. 사실 맨발 걷기를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산에 매일 이렇게 올라오는 것 자체가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황토 흙을 맨발로 걸어? 더 좋은 거죠. 이제 제가 아까 후배한테 아니야, 나 너무 재밌어, 나 너무 좋아 라고 했던 말들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여기는 이런 노고산도 산이어서 정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에 사람들이 많이 오시네요. 이샤샤샤샤. 너무 제가 열변을 토했나요? 우리 아들이나 딸이 저 많이 닮았어요. 입이 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제 영상을 보더니 매일 어떻게 그렇게 혼자 떠들 수 있냐. 그리고 매일 그런 콘텐츠를 어떻게 맨날 그렇게 빼오냐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늘상 이게 하는 일이었고, 또 저의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을 그냥 생각만 하지 않고 말로 표현하고, 또 그걸 글로도 표현을 너무 잘해요. 우리 선생님 구독자분들 혹시 페이스북 하면 제 소개란에 보면 제 페이스북 주소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제 페이스북 안에 내용들을 한번 봐보세요. 며칠 전에 우리 딸이 저한테 임기응변으로 거짓말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너무 자세하게 묘사를 해서 올려놨더니 우리 딸이 나중에는 아빠, 내가 잘못은 했는데 아빠 글을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다. 그러니까 생각의 표현도 말로 제가 잘 할 뿐더러, 그러니까 저의 달란트인 거죠. 하느님이 저한테 너는 그렇게 재능을 내가 줄 테니까 그 재능을 어떤 식으로든 잘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널리 이렇게 또 쓰임이 될 수 있도록 살아라, 이제 그렇게 주신 거죠. 저는 그런 사명을 띠고 태어났습니다. 아이고, 저기 위에 지금 한 분이 계속 안 내려가고 제 방송을 듣고 있어요. 아, 부담되네요. 카메라를 어디에다 갖다 대도 그림 같죠? 한 폭의 아주 멋있는 그림 같죠? 그곳에 제가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재밌다. 이렇게 제가 이제 저의 이 성격과 스타일이 이렇거든요. 이렇게 말로 또 스트레스를 풀고 맨발 걷기 하면서 이렇게 뻣뻣한 근육들도 풀어주고 그렇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거 많이 했는데요.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 지금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막 달려다녔는데요. 아, 맞다. 경운기 운전해 보신 분들 있으실까요? 저는 경운기 운전 많이 해봤는데, 경운기 우리말로, 전라도 말로 불 사른다고 하거든요. 이제 시동을 킨다는 얘기인데, 코를 잡고, 그게 이제 기어에 이렇게 기어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치인데, 그걸 코라 그래요. 코를 잡고 이제 불 사르는 도구로 기역자로 끼어가지고 이렇게 돌리거든요. 그때 한참 돌리다가 이 코를 놓고 탁 하면 이제 경운기가 불살라지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시동이 걸어지는 그런 건데, 불살라진다고 얘기하면 또 경운기에 불을 낸다고 이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어쨌든 경운기를 그렇게 시동을 거는데 그 어렸을 때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봐서 막 이런 거를 많이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운동으로 이렇게 하니까 좋습니다. 진짜 이게 원래 이쪽 어깨가 이렇게 안 올라갔다니까요. 아프니까. 왜냐면 이렇게 하면 지금도 살짝 이 땡기는 그 느낌은 있긴 한데 그때는 이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러고 올라가. 이렇게 하면 원래 아프구나. 에샤. 으쌰. 와, 제 뒤에 있는 단풍도 멋있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또 하루를 마감하고 저녁에는 금요일이니까 우리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먹을 겁니다. 우리 아들 좀 이따 5시에 오는데 이제 맨발 걷기 지금 여기서 좀 더 하고 내려가가지고 아들이랑 축구 놀이 해주고 그리고 하루를 잘 마감하겠습니다. 열심히 맨발 걷기 하셔서 발바닥에 굳은 살이 100일지언정 거르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시죠. 뭐 생활 잔병들은 다 이렇게 저처럼 치유가 됩니다. 이게 안 됐거든. 근데 지금 돼. 저도 몰랐어요. 자, 저는 내일 토요일 내일도 저 낚시 갈 겁니다. 지난주에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이번에 딸하고 지금 저 칼을 갈았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낚아보자. 내일 낚시 가서 멀척은 아니어도 씨알 굵은 붕어 손맛을 봤다. 또 그런 제가 소식을 들려줄 수 있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낚시 가서 맨발 걷기 할 수도 있고 다시 또 노고산에 올 수도 있고 어쨌든 내일 하루 알차게 또 보내야겠기에 오늘 잘 이렇게 마감하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0분 더 이곳에 있다가 30분 동안은 편집하고 오늘은 그래도 일찍 올라왔으니 영상이 조금 더 일찍 올라가겠네요, 유튜브에. 자, 오늘은 또 광고가 많을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이 광고 때문에 흐름이 끊긴다 그러는데 구글에서 지들이 그렇게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양해 부탁드리고 길면 또 광고가 나오면 얼른 건너뛰기 하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저는 더 좋은데 그리고 또 이 영상이 너무 길면 이렇게 쓱쓱쓱쓱 넘기시고 본인들 편의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뭔가 이렇게 강요하기가 그래서 강요한다고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자,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